안녕하세요. 2017년 사기암 진단으로 여명 6개월 선고받았지만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벌써 완연한 봄이에요. 이제 지금이 3월 중순이 지나고 있으니까 올해는 꽃샘 추위 이런 것도 없이 바로 봄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 텃밭에 이 한쪽에는 저기를 다 심어놨고, 모이를 저기 지리산에서 어르신한테 좀 보내달라고 제가 2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그 이제 제 생각에는 한 박스 하고 또 일당 산에 헤매고 다니면서 캐야 되니까 일당 생각해서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 보냈더니 세상에 이 어르신이 그 20만 원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크게 보셨는지 이 사과 박스만 한 거 3개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웃집에도 나눠드리고 우리 아마누한테도 드리고 하고 저도 많이 심고 해서 정말 그 어르신한테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지리산에 그 모이를 다 씨를 말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런 우리가 암에 좋다는 작물을 먼저 좀 심어서 가꾸면서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모이도 밭을 아예 만들어 놨고요. 이게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당에 각종 나무를 또 많이 심었습니다. 두릅도 한 20주 심었고요. 또 화살나무, 그거는 이제 묘목이라 요만한데 그것도 심었고, 마당 이제 한쪽에는 텃밭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 여기가 그렇게 남쪽 같지 않아서 산에 새싹이 아직도 별로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니까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봄 되면 우리 암환우님들도 산에 들여다니면서 야생에 있는 걸 많이 채취를 해서 드시면 훨씬 그 미네랄의 함유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암 환자의 혈당 관리에 대해서 2편을 이 책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의 리뷰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책을 저는 이 책을 안 사고 인터넷으로 제가 회원가입하면 책을 무한정 볼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어서 그걸로 봤는데 막상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이 책을 안 사고 그걸로만 리뷰를 하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샀어요. 다시 다 읽은 뒤에. 근데 이 책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리뷰가 완벽하게 이 책 전체를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책을 읽는데 별로 무리가 없으신 분들은 이 책을 사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당뇨병 전문의 마키타 젠지라는 의사의 저서입니다. 이 책을 쓴 의사 선생님은 한평생 당뇨병 전문의로 38년간 20만 명이 넘는 환자를 돌보며 환자를 관리하면서 본인이 보고 느끼고 한 임상 보고서라고 할 만큼 실질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근데 38년간 20만 명이라는 그 당뇨 환자를 관리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인원 같은데 워낙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니까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 환자가 가지 않았나. 그리고 이분은 당뇨 병 전문이지만 약뿐만 아니라 이제 음식 이런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책도 내고 한 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의사라는 그 직업 의식이 굉장히 그냥 약만 파는
그냥 아주 간편한 그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것까지 어떻게 하면 혈당을 낮춰서 길게 갈 것이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줬기 때문에 이 많은 환자가 이 의사 선생님을 명의로 생각하고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한 식사법이 온통 오류투성이라고 강조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유구합니다. 수많은 역사에서 수렵 채집에서 시작된 우리 인류가 15,000년 전 신석기 시대부터 경작을 본격 시작을 했고 그나마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역사는 100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만이 된 역사, 우리 사람들 지금 비만인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성인병이 많은 역사가 길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의 소화기관과 소화효소 이런 우리 생명 유지의 메커니즘은 수만 년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DNA에 의해서 형성되었고 현재 우리는 오래된 우리 DNA를 무시한 채 입맛대로 먹고 마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수렵 채집 생활에서 고기와 생선, 조개, 산채, 과일 등이 주 음식이었죠. 곡류는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지금처럼 이렇게 쌀을 완전히 막 도정을 해서 깎아서 백미로 먹은 게 아니라 얼마 전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지금 62세입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 시골에는 디딜방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디딜방아에서 쌀을 찧어서 먹는 집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디딜방아에 백미가 나왔겠어요? 현미였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현미가 일반화된 게 거의 뭐 한 50년, 60년, 근데 길어봐야 한 7, 80년 됐겠죠. 일제시대부터 그 백미를 만들기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게 어떤 그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우리가 어릴 적에는 춘궁기라고 해서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그 양반 대갓집, 정말 뭐 엄청 잘 사는 집 외에는 대부분 배를 골았던 시절이 그리 먼 과거가 아니고요. 그 조선시대 그 역사의 내용을 보면 허준이라는 그 명의한테 그 당뇨병, 그때는 고갈증이라고 했거든요. 당뇨병 환자가 왔는데 그런 게 굉장히 그 당뇨병이 지금처럼 흔한 게 아니라 굉장히 드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양반집 아들이 당뇨에 걸렸는데 장작 패는 걸 저걸로 치료 방법으로 시켰다고 할 정도니까 어떻게 하면 그 양반집이나 배불리 먹고 당뇨가 걸렸지 서민들은 그런 병에 걸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혈당치를 낮추는 게 그 명의의 처방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탄수화물의 생산량을 집중적으로 늘려서 밥이나 면, 빵 등을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면서 비만, 고혈압, 당뇨, 암, 뇌졸중, 심근경색, 우울증,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궤양성 대장질환 이런 각종 대사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장병 전문 연구자인 콜로라도 대학의 리처드 존슨 박사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병을 연구하고 그 근본 원인을 추적해보면 거기에는 어김없이 설탕이 있다. 미국인의 비만은 왜 갈수록 가속되는가? 그중 한 요인은
설탕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도 외식을 많이 하시죠? 저는 외식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 달달한 빵을 엄청 즐겼어요. 그 속에는 설탕이 다 들어가 있고요. 제가 지금은 이제 외식을 가능하면 자제를 하고 음식을 직접 해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가니까 엄마 이 김치가 맛있어 하면서 김치를 꺼내줬는데 제가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입맛에 야 이게 설탕 넣은 김치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설탕을 안 먹는 습관을 하다 보니까 이미 설탕에 너무 입맛이 민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을 못하고 빵도 뭐 단팥빵이니 뭐 맛있다고 먹었고 뭐 김치도 사 먹으면 속에 설탕이 들어있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단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웬만한 음식점에 가면 저는 덜커리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하고 뭐 가끔씩 외식을 하면 애들은 그걸 못 느껴요. 그런데 저는 딱 느껴서 아, 이 집 음식은 너무 설탕,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인식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입맛에 이렇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유튜브 방송을 암환우들도 보지만 우리 가족이 전체가 암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뭐 암의 경우 가족들도 이제 그 암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데 암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다면 이 설탕 성분 백미나 백밀가루는 설탕하고 거의 같은 성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탄수화물의 단순당. 그래서 이 설탕 성분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당뇨병이나 심장병의 증가는 육류 같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어떤 그 집단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근데 실험군에서 지방의 양을 바짝 줄여도 변함없이 비만인 사람이 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청량음료, 피자, 햄버거 같은 이런 음식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라도 좋지 않지만 뚱뚱한 것도 정말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건강을 망치는 음식이 무엇이며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짚어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 양면의 칼입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커피의 가치가 달라져 버려요. 매일 마시는 자판기 커피, 또 시중에서 파는 캔커피, 달콤한 믹서 커피. 여러분 많이 집집마다 믹서 커피 드시죠? 저는 이걸 못 먹게 해도 우리 남편이 이걸 못 끊어요. 믹서 커피를. 그런데 여기에는 다 달달한 맛이 설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커피는 굉장히 항암 물질도 많고 폴리페놀도 많아요. 그래서 건강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지만 좋은 음료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각종 첨가물, 설탕이나 프림이나 이런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베리에이션 커피라고 해서 커피에다가 이것저것 섞어서 막 먹는 걸 좋아하는데 결코 그것이 건강을 위한 커피는 아니라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커피를 마시려면 너무 시커멓게 볶아도 안 되고요. 약간 덜 미디움으로 볶아서 이걸 그냥 저기로 아메리카노로 내려 마시는 게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커피 때문에 설탕 성분을 상당히 많이 먹게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인식을 못해요. 그걸 마시면서도 커피 건강에 좋다는데 이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기 청량 음료입니다. 어떤 그 엄마가
예, 이렇게 뭘 이렇게 너무 이제 갈증이 심해서 자꾸 갈증이 많이 나고 저기 하다가 일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청량 음료 중에 건강 음료가 있으니까 그런 걸 많이 마셔라 평소에.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청량 음료를 이제 그게 의사 선생님 좋다니까 많이 사다가 먹으면서 아이한테도 계속 중학생 아이한테 줬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소아 당뇨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청량 음료도 굉장히 설탕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 우리 인체를 이게 혈당 관리가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청량 음료가 뭐 TV 광고에서는 굉장히 막 이게 건강에 좋은 것처럼 뭐 갈증이 나면 뭐 세포에 바로 뭐 들어가게 해준다는 등 하지만 결코 그게 건강을 위한 음료는 아니라는 걸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참, 저도 많이 착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과즙입니다. 과즙. 과일은 우리 몸에 좋다고 늘 인식을 하고, 많이 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과일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 과일에 있는 즙이 당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과일이 당도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달라질 정도로 당도를 막 이게 측정을 해서 1등품, 2등품 이렇게 나눠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과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야채 중에서도 그 당근 같은 거 굉장히 당도가 지금은 높아져 있어서 제가 그것도 많이 요즘은 많이는 안 먹는데 이걸 갈아서 즙으로 마시면 이게 즙이 들어가면 혈당이 급속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흡수가 잘 되니까. 즙은 우리가 씹어 먹는 건 이게 안에 섬유질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섬유질 때문에 천천히 흡수가 되는데 그걸 즙으로 먹었을 때는 굉장히 빨리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당을 확 올려버리죠. 당을 올려버리면 이게 왜 위험한가 하면 당이 올라갔을 때 이 인슐린이 많이 나와야 돼요. 당이 예를 들어서 한 120까지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 갑자기 180, 200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인슐린이 그걸 해주기 위해서 소화시키기 위해서 왕창 나와요. 그런데 당이 내가 올라갔을 시점과 인슐린이 그것 때문에 나오는 시점에 차이가 있어요.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미 떨어졌을 때 인슐린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인체를 이 인슐린 때문에 저혈당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혈당과 저혈당의 이 격차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세포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80에서 120, 140, 높아도 140 이 정도가 가장 건강한 혈당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인슐린이 고혈당에서 나와서 인슐린이 뒤에 나왔는데 얘는 이미 떨어지고 없는 상태에서 얘가 뒤늦게 나와서 이걸 처리를 하다 보니까 다시 저혈당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게 50, 40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는 또 170, 180까지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 격차가 굉장히 심해진다는 게 우리 인체를 힘들게 한다. 이걸 인식을 하셔야 돼서 과즙처럼 너무 빠르게 흡수되는 이런 그 당은 우리 몸에 결코 좋지 않다. 그리고 암에게도 먹이를 그냥 퍼먹여 주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침에 특히 가족들도 막 이렇게 바쁘다고 아침에 건강 음료라고 과일을 갈아서 먹이고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과일도 즙으로 먹는 것보다는 전체를 먹는 게 훨씬 건강한 먹거리고 또 많이 먹는 건 좋지 않다고 나옵니다. 네, 암 환자를 위한 건강한 식사법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 책을 다 해드릴 수 없어서 중요한 건 몇 가지 뽑았는데요. 필요하신 분은 책을 사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첫 번째는 탄수화물은 식사의 마지막에 드셔야 됩니다. 식사를 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밥하고 반찬하고 늘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보면 먼저 반찬, 국 이걸 먼저 다 먹고 밥을 마지막에 먹어라 이런 게 나오고요. 밥도 백미밥보다는 현미밥, 그리고 밥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김을 반장 이렇게 잘라갖고 거기에 밥에다가 들기름을 조금 넣고 소금을 약간 뿌려서 거기에 그 견과류를 좀 섞어서 이렇게 말아서 먹거든요.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먹으면 사실 많이는 못 먹어요. 배가 이미 부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해서 먹으면 당을 굉장히 천천히 많이 안 올 120, 140 미만에 있을 겁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과일은 주스로 갈아 먹지 마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천연 효모 통밀가루로 만든 빵이 좋다 그랬습니다. 저도 참 빵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나서는 밀가루 음식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빵을 거의 안 먹었는데 책에 보니까 통밀빵은 괜찮다, 좋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천연 효모종으로 만든 통밀가루를 그 빵을 사서 먹는데 그 빵에 이렇게 버터를 발라서 구워서 또 거기에다가 뭐 야채나 계란이나 이런 걸 넣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으면 당이 현미밥보다 더 안 올라요.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통밀 그 빵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먹어요. 한 끼. 그러니까 아침에 먹든 점심은 거의 밥을 먹고 아침에 딱 한쪽만 이렇게 먹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빵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보다 빵의 먹는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양질의 버터를 먹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탄수화물만 먹는 것보다 지방질을 같이 섞어서 먹는 게 훨씬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당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천연 유기농 기버터라는 걸 먹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는 것 같고요. 해외에서 직구를 하게 되는데 그 기버터는 천연 치유를 강조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많이 이게 좋다 해서 제가 그걸 사 먹고 있는데 아마 암 한우님들은 기버터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우유보다는 두유를 마시라 했습니다. 우유가 암에 안 좋다는 건 그 전에 제가 몇 번 유튜브에 올려드린 것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우유를 먹어보니까 저기가 올라가요. 올라간다고 이 책에 나와 있었는데 우유를 끊은 지 오래됐는데 암 걸리고 이거 알고부터는 이제 우유를 끊었거든요. 근데 그 우유 먹고 당 체크를 하니까 당이 올라가더라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두유를 마시라고 했는데 두유도 우리가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두유도 보면 시중에 판매되는 두유가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두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산 콩으로 만든 건 두유가 비싸요. 근데 수입 콩으로 만든 건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만 따지면 수입 콩으로 만드는 두유를 사서 먹겠지만 수입 콩은 거의 90% 이상 99%라고 봐야 되죠. 다 GMO예요. 그래서 GMO 그 콩을 가지고 만든 건 결코 우리 인체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제 콩을 그냥 넌 GMO 국산 콩 중에서도 GMO가 아닌 게 확실한 걸 사요. 그게 어디에 파냐면 한살림 같은 그런 이제 유기농 매장, 그 다음에 우체국 쇼핑몰 이런 데 팔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대중적인 데는 참 믿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사 먹기가. 그래서 거기서 콩을 사갖고 미리 집에서 담궜다가 삶아서 그걸 갈아서 두유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유보다는 두유를 만들어서 드시는 게 참
건강에 좋겠다 생각을 하고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 다음 6번째, 발효 음식을 매일 먹는다. 지금 우리가 발효 음식을 많이 먹긴 하는데 김치, 된장, 고추장, 청국장, 집에서 만든 그 간장 전부 우리 전통 발효 음식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100세 노인들 밥상 보세요. 김치, 된장이 빠지는 밥상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발효 음식은 굉장히 우리 건강에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은 현미쌀하고 그 율무를 넣고 직접 만든 그 저온 발효 식혜를 만들어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드라이한 저기보다, 발효, 드라이한 비피더스보다는 생으로 먹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빠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건강한 달걀을 매일 먹으라고 했습니다. 달걀을 우리는 하루에 1개만 먹어라, 2개만 먹어라 하는데 이 책에서는 여러 개 먹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달걀을 건강한 걸 먹어라. 케이지에서 키운 닭들이 낳은 달걀하고요, 이 완전히 건강한 그 사료를, 그러니까 이게 저기가 들어가지 않은 GMO 사료 들어가지 않은 사료를 뭐 직접 만들어서 먹이는 그 달걀하고 맛이 다르고요. 맛이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닭도 맛이 달라요. 제가 먹어보니까 닭도 굉장히 맛있는데 좀 비싸죠. 어쩔 수 없어요.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거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뭐 우리가 암 환자들이 이제 엔겔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먹는 거에 비중이 자꾸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달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깨진 달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건강한 달걀은 그렇지 않다고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 가공육은 삼가해라. 햄, 소시지 같은 그런 가공육을 드시는 암 환자들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절대 이거는 삼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단맛을 원한다면 벌꿀을 조금씩만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이 책엔 그렇게 나오는데요. 벌꿀도 이렇게 저렴한 벌꿀 있어요. 설탕 먹인 벌꿀. 그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돈을 내더라도 좋은 벌꿀을 잘 선별을 하셔갖고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근데 벌꿀도 그냥 막 차에 타먹고 해서는 안 되고요. 음식에만 꼭 이렇게 식초가 가는 음식에 너무 신맛만 있으면 먹기가 좀 나쁘죠. 그때 조금 넣어서 신맛과 단맛에 약간 조화를 해서 그 맛을 부드럽게 하는 데만 쓰는 거지 그냥 막 드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또 과자, 백밀가루로 만든 부드러운 빵 같은 거, 이건 수명을 갉아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자, 뭐 빵 이런 거 생각 없이 저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걸 수명을 갉아먹는다고 할 정도니까 지금 암에 걸린 분도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암은 한번 걸리면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든 병이기 때문에 걸리기 전에 식생활을 좀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점심을 먹고 바로 운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비율, 에너지, 우리 칼로리에 먹는 비율이 이 책에는 아침에 3, 점심에 5, 저녁에 2, 그러니까 3대 5대 2의 비율로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이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점심에 칼로리가 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심 식후에 혈당치를 완만하게 올리려면 운동을 해라. 꼭 이렇게 나가서 운동을 못하면 집안에서 그냥 뭐 스트레칭이나 뭐 이런 뭐 저기만 좀 가벼운 운동이라도 집안에서 해도
하라는 게 점심 식후 혈당치 때문에. 예. 그 다음 12번째는 탄수화물은 지방과 함께 먹으면 혈당을 급속히 올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밥에다가 들기름을 약간 넣어서 비벼서 이렇게 먹는다든가, 빵에 버터를 발라서 구워 먹는다든가, 또 빵에 올리브유를 찍어 먹기도 하죠. 우리 양식집 가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먹는 게 혈당을 빨리 안 올리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13번 견과류를 매일 먹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견과류의 문제가 해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걸 이렇게 곰팡이 또 아무래도 이런 방부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볶지 않은 생걸로 사요. 아몬드도 생아몬드, 이런 캐슈넛도 생 캐슈넛을 사서 물에다 다 씻은 다음에 8시간 정도 물에 담궈요. 그런 다음에 다시 말려요. 그렇게 해서 먹으라고 어느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담궜다가 다시 말려서 완전히 바짝 말려갖고 다시 이제 포장해 놓고 먹습니다. 그 다음 14번째는 잠들기 4시간 전에는 먹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밤 10시에 잔다, 습관적으로. 그러면 저녁 식사를 6시 이전에 끝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이 4시간이니까. 그래서 야식이나 이런 야간에 먹는 거, 이런 건 당뇨병 같은 모든 그 대사 질환을 일으킬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녁을 일찍 먹고 그 이후에는 먹지 않는 걸 습관화하셔야 됩니다. 참 금요일은 불금이라고 해서 밤 12시에 이게 나가봐도 식당마다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덜한데 그전에는요, 밤 12시에 나가서 이렇게 시내 보면 밤 11시, 12시 그때까지 막 고깃집에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병을 만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15번째는 저녁은 탄수화물을 최소화, 반찬을 중심으로 먹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저녁에는 활동을 많이 안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는 당 수치가 계속 오른 상태에서 소진이 안 된다는 뜻이니까 가능하면 저녁에는 반찬을 중심으로 먹어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16번째는 염분 섭취량을 줄여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대목에서는 염분 하루 섭취량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너무 싱겁게 먹어도 우리 이게 신진대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과식하고, 이제 다른 책에서 보면 과식하고 염분의 섭취가 상당히 연관성이 많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밥을 많이 먹으면 그에 따라서 하루에 섭취하는 염분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염분 섭취량은 과식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혈당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면서 먹으면 암의 먹이를 줄이는 식사가 되니까 암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에 암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를 잘 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